상륙함의 임무는 빠르게 적 해안을 장악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륙함은 속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노출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상륙작전은 해안이 아닌 수평선 너머에서 시작됩니다. 적진지에서 보이지 않는 먼 바다에서 순식간에 적 해안까지 돌진해 병력과 전차를 해안으로 이동시키는 초수평선 작전을 전개하는 건데요. 이 작전을 위해 탄생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고속상륙정입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고속상륙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륙작전의 개념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안감시 레이더의 탐지권 확대와 지대함 유도탄, 해안포의 사거리 증가 등 무기 체계가 발달하면서 상륙함이 직접 목표 지역에 접안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륙함은 초수평선 외곽에서 발진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탑재한 상륙 수송함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때 상륙 수송함에 탑재돼 해상 전력을 함정에서 해안까지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함정이 고속상륙정입니다. 고속상륙정은 해상은 물론 해안과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하고 상륙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바다에서 내륙 깊숙한 곳까지 직접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고속상륙정은 호버크래프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함정을 최초로 개발한 영국의 호버크래프트사의 상품명인 호버크래프트가 함정의 이름처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선체 아래쪽에는 에어 쿠션이 장착돼 있어 공기부양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속상륙정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속상륙정은 상부의 프로펠러와 부양팬, 선체 아래의 공기부양실과 이를 감싸고 있는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면서 부양팬이 회전을 하면 공기가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압축된 공기가 공기 부양실에 가득 차면 선체가 물에 뜨게 됩니다. 고속상륙정은 물 위에 떠서 운행하기 때문에 물과 선체가 닿아 발생하는 저항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함정에 비해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원래 고속상륙정은 민간 수송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압축 공기를 만들어 배를 띄움과 동시에 추진까지 하려다 보니 연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부품 유지 관리가 힘들고 운항 시 굉장한 소음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군에서는 환영을 받았는데요. 고속상륙정은 다른 함정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빠르고 다량의 장비와 병력을 순식간에 수상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 수상 주행거리도 길기 때문에 현대 상륙전에서 필수인 초수평선 상륙작전에 적합합니다. 실제 상륙작전은 시작과 동시에 함포 사격, 공중 공격 등으로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군사용으로서 고속상륙정의 소음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속상륙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89년 LSF-1급 고속상륙정을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LSF-1급은 건조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 때문에 시제함만 건조됐고 본격적으로 양산되지는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LSF-1급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반영하는 LSF-2급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기본 설계를 했고 2004년 12월에 상세 설계와 건조에 착수해 2007년 4월 두 척을 진수했습니다. LSF-1급에 비해서 LSF-2급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차를 실을 수 없던 1급에 비해 2급은 전차를 탑재하는 것은 물론 빠른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 함수와 함미에 램프를 설치하고 추진계통과 부양체계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탑재 성능과 조종 성능도 향상돼 함 통제 능력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또 선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경량화했고 주요 구역에서는 방탄판을 설치하고 조타실에는 방탄 유리를 설치해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LSF-2급 1, 2호정은 이미 2007년에 건조돼 전력화됐고 이번에 3, 4호정이 진수됐습니다. LSF-2급 고속상륙정의 재원을 살펴보면 배수량 95톤, 길이 27.9m, 폭 14.6m로 화물 55톤과 병력 150명을 실을 수 있습니다. 평균 40노트라는 빠른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데요. 고속으로 기동하는 고속상륙정의 특성을 고려해 민첩한 조류인 솔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3, 4호정에는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한 고속상륙정용 발전기를 장착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후속함에도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150억 원가량의 국방 예산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또 국내 기술로 건조했기 때문에 향후 군에서 운용할 때 국내 방산업체를 통해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게 뭔가요? 요거는 저기 이 고속 상륙정의 상부에서 그 부양팬으로 이 바람을 밀어 넣어서 이 하부에 이 함정이 이 부양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그 하부 구조물의 그 주 구성품인데, 그 명칭이 스커트라고 합니다. 이 스커트 자체가 어떤 그 장비로서의 성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함정의 그 부양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구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상부에서 그 바람을 밀어넣으면은 요 하부에 이제 이 그 선체 바닥으로 바람이 형성이 되고요. 그 형성된 바람이 부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스커트가 이 바운드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스커트 자체가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바닷가스 그 튜브처럼 그 밀폐된 그 형태의 어떤 그 공기 그 형성 그 개념이 아니고 조금 특이하게 공기가 바닥 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이제 그 횡격벽입니다. 횡격벽이고요. 이 횡격벽을 그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주변에 이 함정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스커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스커트 요 그 명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 그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스커트고요. 요 재질은 일단 그 특수 고무 재질입니다. 일반 그 러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좀 강도라든가 경도라든가 그 이 함정의 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좀 특수 고무 형태로 재질이 되어 있고요. 요걸 기준으로 요 상부가 상부백이라고 합니다. 상부백이라고 하고 요걸 기준으로 밑으로가 하부 핑거라 합니다. 이 핑거가 그 영어로 손가락이지 않습니까? 요 생긴 게 형태를 보시면은 이게 손가락 그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핑거라 하고요. 요 사이가 바닥이 그 뭐 이렇게 튜브처럼 이렇게 밀폐되는 게 아니고요. 다 뚫려 있습니다. 요 바닥으로 이렇게 위에서 상부에서 불어주는 바람이 요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딱딱하네요. 예. 일반 고무 재질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경화성이 있는 좀 고무 재질이고요. 요게 이제 실제 그 기동할 때는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지면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부양이 되면은 요 지면을 기점으로 그 바닥에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 핑거가 그 안에 그 공기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뿜어지면서 이렇게 펼쳐지죠. 그럼 여기 물이라고 치면은 네. 어느 정도로 떠있는 거예요? 물 위로 이렇게 살짝 떠서 이렇게 기동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함정 기동을 하면은 그 집안 요 스커트 하부 핑거 맨 아래 부분을 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 상부 선체까지 선체까지가 이렇게 그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이 된다고 보시면. 여기는 물에 다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육상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그 땅하고의 접지점이 되고, 바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그 해수면하고의 접지점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선체 제일 하부 그 바텀이고요. 그 요배 같은 경우는 그 바텀에 이렇게 형성된 그 랜딩 레일이라고 합니다. 그 선체 요 함정이 이제 부양이 이제 안 할 때, 이 지면에 이렇게 접지할 때는 이 선체 바텀이 그대로 닿으면 이제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별도의 이렇게 랜딩 레일이라는 그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 선체가 이렇게 함정 기동이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내려올 때, 착지할 때 데미지 안 나도록 그렇게 선체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은 저희 이 고속 상륙정의 조종실입니다. 이 조종실 같은 경우 안에는 지금 그 이 함정을 조종하는 조종 장비가 설치가 되고요. 이 함정은 그 총 5명의 승조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장, 기관장, 전탐장, 전기장, 경비장 이렇게 총 5명의 승조원이 이 함정을 운항에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참 이쪽에 메인 조종 장비가 설치가 되고요. 이 조종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각종 그 통신 장비하고 케이블,
각종 의장품들을, 관계 의장품들을 지금 설치를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장이 조정하는 위치가 저 위쪽인가요? 저 맨 오른쪽입니다. 가운데가 기관장이고 이쪽이 그 전탐입니다. 진수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작업들이 진행 중인가요? 일단 그 진수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이 건조 공정 중에 진수를 위한 그 핵심 공정인 그 주추진 계통 쪽에 장비 설치가 일단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주추진 계통 쪽의 장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이제 형성이 지금 설치가 완성되어 있고요. 마무리 작업에 진행 중에 있고, 진수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조종실 안에 이제 이 함정 조종할 수 있는 각종 그 조종 장비하고 컨트롤 장비들이 이제 또 연계해서 계속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 배 같은 경우는 그 함정하고 틀리게 가장 그 큰 특징이 이 함정을 기동하기 위한 그 추진 계통 장비들이 이 지금 밟고 있는 이 그 상부 갑판에 다 노출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 같은 경우는 그 별도의 엔진룸이나 이렇게 그 좀 밀폐된 구역에 설치가 되는데, 이 배 같은 경우는 공기 부양정이다 보니까 선체 상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게 이제 이 부양팬입니다. 아, 이게 부양팬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배는 총 4대의 부양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좌측에 2대, 우측에 2대. 또 이 부양팬의 주요 역할은 엔진 기동을 통해서 받은 출력을 그 밑으로 이 팬을 돌려가지고 밑으로 이 함정 부양을 위한 그 바람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 부양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큰 이 바람 팬이 돌아가는 팬이 있고요. 이 팬은 이 축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축은 이 감속기를 통해 가지고 엔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진이 워낙 이제 가스터빈의 타입의 이제 고출력의 고 RPM이기 때문에 고 RPM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 장비 자체에 좀 그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고속 회전의 RPM을 조절할 수 있는 감속기어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지금 이 사각형으로 된 구역이 이 배의 그 기관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는 그 총 4대 그 가스터빈 형태의 엔진이 그 탑재가 되고요.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배 같은 경우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단시간 내에 상륙 지원 개념의 그 함정이기 때문에 그 단시간 내에 그 미션을 할 때 이 함정 기동의 핵심 구역 주요 부위는 일단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방탄판으로 이렇게 그 프로텍션을 이렇게 하게 그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룸을 통해 엔진 쪽에서 만든 그 추력을 통해 가지고 이 뒤쪽으로는 이 프로펠러 쪽으로 전달시켜서 이 함정에 그 추력을 발생시키고요. 전진 후진 다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이 부양팬, 이 바람을 밑으로 풍력을 만들어내는 이 부양팬 쪽으로 추력이 전달되고, 보시면은 그 총 5개의 날개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날개들이 그 가변이 됩니다. 이 피치가 조절되면서 회전 방향은 동일하지만 어쩔 때는 뒤쪽으로 추력을 발생시키고 어쩔 때는 후진 모드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그 함수 추진기라고 합니다. 이 부양팬 상부에 설치가 되고요. 이 함정이 엔진 기동을 하면은 상부 쪽으로도 이렇게 바람이 나옵니다. 이 바람 나오는 이 함수 추진기는 360도로 이렇게 선회가 됩니다. 선회가 되면서 이 함정을 좌우 이렇게 우리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이렇게 그 굴뚝처럼 이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설계하고 건조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이제 운용 다용도입니다. 가능한 많은 시간 운용할 수 있도록
정비성, 그다음에 승조원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설계 및 건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방위사업청은 한진중공업과 LSF2급 고속상륙정 5에서 8호정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5에서 8호정은 이번에 건조된 3, 4호정과 함께 대형 수송함에 탑재돼 해병대의 4단급 상륙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5에서 8호정은 앞서 취역한 1, 2호정을 건조하며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탑재 능력과 운용자 편의성, 그리고 정비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을 거듭하는 고속상륙정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속상륙정은 전시에는 함정에 탑재돼 레이더 탐지 및 유도탄 사정권에서 벗어난 원거리에서 적 해양 고속상륙 돌격 지원 임무를 하게 됩니다. 평시에는 저수지 매역에서 경비작전과 해상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탐색 및 구조 지원용으로 운영됩니다. 솔개가 민첩하게 먹이를 낚아채듯 상륙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할 고속상륙정의 활약을 기대하며 이번 궁금해 마치겠습니다. 상륙작전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 현대의 상륙작전은 해안이 아닌 수평선 너머에서 시작된다. 적 진지에서 보이지 않는 먼 바다에서 순식간에 적 해안으로 돌진해 병력과 전차를 빠르게 전개하는 초수평선 작전. 이 작전을 위해 고속상륙정이 탄생했다. 움직이는 원리부터 기존 함정의 틀을 완전히 깨버린 고속상륙정. 고속상륙정은 공기를 강하게 압축해 함정의 선저로 분사한다. 부력이 발생해 수중에 잠기는 부분 없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해 빠른 속력으로 기동한다. 해상은 물론 해안과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한 수륙 양용. 바다에서 내륙 깊숙한 곳까지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전천후 함정. 방위사업청과 한진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LSF2급 고속 상륙정.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고도의 기술력과 확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건조된 국내 최초 고속 상륙정. 배수량 95톤, 길이 27.9m, 폭 14.6m로 화물 55톤 또는 병력 150명을 실어 나른다. 모든 병력을 태우고도 평균 40노트의 속력으로 쉬지 않고 185km 항속할 수 있다. 고속 상륙정은 상륙작전 시 대형 수송함에 탑재돼 레이더, 유도탄 사정권 외곽에서 불시에 적 해안으로 접근한다.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이 될 LSF2급 고속 상륙정. 날쌘 조류 솔개의 이름을 붙인 별칭처럼 해병대 상륙작전에 날개를 달아줄 고속 상륙정의 활약을 기대해본다.